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너진 화정 아이파크 201동 건물을 어떻게 해체할지 윤곽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상황에서 면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해 본격적인 해체는 빨라도 올 하반기쯤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너진 화정 아이파크 201동 건물의 철거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본격 철거에 앞서 안전계획서를 작성 중인 현대산업개발은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와이어로 외벽을 철거하는 방식, 이른바 DWS 공법을 활용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가 이루어지는 층의 바닥에 설비를 둔 뒤 외벽 창문에 와이어를 연결해 한 층씩 절단하며 내려온다는 계획입니다. 그 DWS 공법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외벽에 대한 안정화 작업을 200일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본 건물에 대한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해체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201동에 적용된 와이어 연결 방식과 절단톱을 든 인부들이 직접 건물에 올라 외벽을 철거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철거 시 주로 쓰이는 발파 방식에 비해 주변 터미널과 상가에 미칠 위험성은 적지만 철거 과정에서의 잔재물 낙하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건물 일부 쪽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계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비계 일부 쪽에 이제 방진막이라든지 방호막을 설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실제 철거가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방식이 담긴 안전계획서를 서구청에 내고 다시 서구청이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를 받아야 작업이 가능한데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본격 철거는 6개월 뒤인 올 하반기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안전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 추측하기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시공 방식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달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중이용시설에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 소방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의 5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53살 여성 골퍼가 3m 수심 해저드 연못에 빠져 숨진 건 지난달 27일. 연못 인근으로 떨어진 골프공을 주우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중대 시민재해일 가능성이 있다며 골프장 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골프장이 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 시설이란 건데 경찰은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생기고 나서 저희가 이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골프장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시설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시 사고가 난 연못은 지상과 2m 높이의 언덕을 사이에 두고 있던 상황. 그러나 골프장 측은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과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이 주우려던 골프공이 2m 언덕 위에 있었는지, 연못 수면 인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클럽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진 20대 청년의 사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4시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병원 치료 15시간 만에 숨진 20대 남성 A씨를 부검한 결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와 클럽에서 함께 있었던 지인 4명 중 2명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교수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발표를 준비하다가 돌연 숨을 거뒀습니다. 과도한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동료들의 주장이 잇따랐는데요. 대학 측은 과로사는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이 대학 전임 교수 A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의 한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교수는 다음 날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추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피곤하다며 숙소로 돌아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A 교수의 사인은 뇌출혈, 40대 초반의 나이로 평소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동료 교수들은 A 교수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건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제가 본 것만도 정말 많아요. 계속 밤샌 게. 그래갖고 거의 진짜 계속 일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시키니까 학교에서 이 일 저 일을 이 사람한테. A 교수는 해당 대학 학과에서 주야간 수업을 맡으며 대학교와 관련된 프로젝트 3-4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쌓이다 보니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흔하게 발생했고 한 달가량을 대학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강도 높은 업무에 매달렸다고 동료 교수들은 말합니다.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 하기 힘들거든요. 보고서 하나 내는 것도. 근데 그 3개 보고서 팀에 계속 맞물려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번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대학 측은 과로사가 아닌 단순 병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유족들의 장례 비용과 함께 추후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로사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추가하고도 이미 다 얘기가 끝나서 저희들이 다 장례비용 뭐 다 해서 다 저기를 했고요. 그건 이제 도의적인 차원에서. 대학 노조 측은 유가족의 요청 여부에 따라 정확한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년 내에 광주시 예산을 10조 원 시대로 키워 위대한 광주를 활짝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예산 없는 지역 발전은 없다면서 내일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광주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 없는 공약은 없다. 그리고 탁상 공론은 이제 그만하자.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광주를 이렇게 진단하고 2년 내에 광주시 예산을 현재 7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키워서 양질의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내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정치적 동지라며 항상 소통하면서 광주의 미래를 현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항상 소통하여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는 낙후된 광주가 아닌 대한민국 첨단 과학의 선도도시 실리콘밸리로 광주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 예비후보는 구체적으로 첨단 과학 선도도시, 문화예술 중심도시, 5개 구별 특화 균형 발전 등 5대 비전을, 그리고 인공지능 대표도시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군공항 이전, 복합 쇼핑몰 유치와 복합 놀이공원 조성 등 8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살아온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광주를 잘한다는 주 후보는 무등산 케이블카 유치와 광주역 지하차도 개설 등 광주 현안에 대한 70개 세부 실천 공약을 차례로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메가시티 공약을 내놓은 이정현 전남지사 예비후보와 함께 광주와 인근 시군을 아우르는 빛고울 메가시티 전략을 내놓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 70% 정도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광역의원 22명 가운데 16명이 바뀌었고 기초의원도 69명 가운데 48명이 교체돼 70%가 넘는 교체율을 보였습니다. 여성 후보 공천율도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 39명, 43%로 지난 지방선거 33%에 비해 높아졌고 청년 후보 공천 역시 지난 지방선거 15명에서 올해는 25명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 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2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6일 지방선거 관련 위법 신고는 광주 18건, 전남 1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경찰에도 현재까지 선거 관련해서 광주 14건, 전남은 62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등이 많았고 조사 대상자는 12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휴일인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요양원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912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순천 200여 명, 여수 100여 명 등으로 22개 시군에서 9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지난 1일 이후 일주일 만에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는 11월까지 생존한 5.18 피해자와 유가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복지서비스와 심리상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자치구와 출연기관 등에 대한 광주시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인 퇴직자에게 1,6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해임 의결된 직원에게는 퇴직금 3,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해 관련자 4명을 훈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광산구에 대한 감사에서도 교통유발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민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징계 2명과 훈계 29명 등 6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포수 김민식을 SSG에 내주고 왼손 투수 김정빈과 내야수 임석진을 받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기아로 옮겨온 김정빈은 화순고를 졸업한 뒤 2013년 입단한 좌완 투수입니다.